오늘의 초대 손님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한인 간호협회 5대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간호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박병수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원호 간호사님 나오셨는데요. 이원호 간호사님은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 간호협회 차기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킴 간호사님 나오셨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현재 간호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맞죠?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미국에 오신 날, 그 첫날 체프렐 하숙집 문 제가 따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여기 와서 가장 처음으로 만나뵌 분이세요.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네. 예. 아유, 반가워요. 아니, 한국에서 또 공부하시고 또 미국에 와서 또 자격증을 따로 따셨다는데, 아유,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근데 사실 자격증을 한국에서 따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따는 게 아니고. 근데 또 한국은 뭐랄까, 학원이랑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자료 같은 거랑 기출 문제 네. 이런 거랑. 그래가지고 네. 그런 걸로 하는데, 근데 사실 공부를 마지막으로 한 게 학교 졸업하고 나서 안 했으니까 다시 약간 복귀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근데 다들 할 수 있어요. 네. 네. 요즘 코비드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업무는 어떤가요? 제가 사실 코비드랑 같이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거를 잘은 모르지만, 그 뭐랄까, 환자분들 처음 오면은 스크리닝하고, 막 질문을 하고, 막 열을 재고 이런 거가 추가가 됐고, 되게 감염 관리 이런 거를 좀 빡빡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좀 빡빡해진 것 같아요. 어, 간호협회 그 회원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이원우 간호사님? 아,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임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지니 드강 교수님이라고 특구대 테니어 교수님 지도 아래 정기적으로 모임하면서 저희가 돈독하게 서로 상호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간호협회가 하는 일은 뭔가요? 지금 주로 여기 노스캐롤라이나에 오신 교수님들이나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과정 중인 분들에게 이제 정보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서로 이제 정보 교류, 그리고 저희가 학술적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학술 발표도 저희 모임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새로 이제 학교에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다른 과정들, 널스 프랙티셔너 과정이나 그런 과정에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직장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영주권을 받아서 오시는 간호사분들도 꽤 있으시고, 현재 이제 직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좀 더 좋은 직장을 찾으실 수 있게도 도움도 드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넣을 때 이제 서로 리커멘데이션도 해주고 있고, 예, 서로 어, 먹고 사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우,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그럼 앞으로의 그 계획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제 지금 사실 아카데믹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다음번 이제 차기 회장님 되신 분께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카데믹하게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과 그리고 이제 현재 직업 전선에서 일하고 계신 간호사분들이 다 같이 만나는 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음,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제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모임에 나오시기 힘드시거든요. 주로 아카데믹하게 이제 학교에 계신 분들은 이제 모임에 자주 나오셔서 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이제 모임에 못 나오시는 이제 현직에 일하고 계신 분들을 조금 더 이제 같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계기를 좀 2022년도에는 마련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네. 개인적으로 이원호 부회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정신과 쪽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 멘탈헬스에서. 네. 예, 거기 뭐 우리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데서 보듯이 막 어떻게 뭐 어떤 시끄럽고 위험한 지경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보통 이렇게 우울증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조용하고 뭐 움직이지도 않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은가요? 어떤 분들이 많나요? 아,
주로 이제 어차피 이게 우울증도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액티브하게 약간 폭력적인 증상도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일단 병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약간 수이사이드 아이디에이션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어템프를 실제로 했거나 아니면 셀프함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주로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제 경찰의 안내를 받아서 오시거나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액유트한 병동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물론 있긴 해요. 그 알코올 디톡시나 뭐 드럭 디톡시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오시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인볼런터리로 그냥 끌려오시죠. 가족이 강제로 입원을 시키거나 예. 제가 예전에 일하던 정신병원은 좀 약간 병원 안에서도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오신 분들이 실제로 이제 직원들이 먹으려고 가져왔던 유리병을 깨가지고 막 그럼 진짜 예, 아까 내가 얘기한 막, 그 예, 병원 드라마나 안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예, 그런 장면이 예, 일어나요? 예, 일어나서 상당히 저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위험한 물품들, 샤프한 물건들은 이제 병동 안에 절대로 두지 않아야 되고 그런 걸 계속 수거해야 되고 그렇군요. 또 지금은 제가 이제 프리즌에서 일하기 때문에 프리즌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계신 인메이트들이 상당히 그런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하시죠. 이제 뭔가 좀 혜택을 받으려고 그런 어떤 행동, 자해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다른 호시탐탐 인메이트들과 그런 일을 좀 더 병원에 오래 있고 싶어가지고 그런 호시탐탐 그런 약간 행동들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죠. 어제과가 조심하셔야 되겠네. 네. 네, 우리 박경수 간호사님, 우리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 재외 한인 간호사 총회와 학술대회로 여기 아리조나에 다녀가셨거든요. 시차도 3시간이나 나는데 어떻게 잘 도착하셨어요? 네, 잘 와서 또 다음 날부터 굉장히 에너지 넘치게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 컨퍼런스는 어떤 컨퍼런스였나요? 네, 재외 한인 간호사 협회는 한국을 제외한 그 바깥에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인데 주로 물론 미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독일 팀들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내서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었어요. 내년에 저희가 10주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틀은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안건인 그 코비드 상황에서 우리 간호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과 이제 스스로 간호사들이 자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향들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에 어떻게 같이 공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 공동체에서 그리고 또한 그 간호사로서 간호사 조직 내에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네. 3일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서부의 그레이트 캐년을 비롯해서 여러 캐년과 이제 세도나 등을 돌아보는 3일간의 네.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 저녁 때 우리 저 아들도 간호사를 지망하는 학생인데 같이 이렇게 저녁 식사 사진 보이시죠? 같이 저녁 식사하고 또 컨퍼런스에도 우리 아들도 감사히 또 초대받아서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 컨퍼런스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이거는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에는 시카고에서 열리고요. 그리고 후년에는 이제 한국으로 가게 돼요. 왜냐면 대한간호사협회 100주년을 맞이해서 후년에는 이제 한국에서 다시 열리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리조나 협회가- 세도나에 다녀오시고 어떻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굉장히 제가 사실은 여기 사진 나오네요. 네. 코로나로 굉장히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그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여기 온 많은 간호사들도 그렇지만 코로나 환자를 케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저는 직접 케어는 아니지만 관련된 일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백신을 준다거나 그 변화에 맞춰서 병원의 그 리드에 맞춰서 계속 변화되는 일을 하고 있는 클리닉에 있어요. 퍼블릭 헬스 클리닉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많이 지쳐 있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심신이 많이 뭐라 그럴까 치유가 됐다 그럴까 그런 여행이 있어요. 아유, 잘하셨네. 네. 우리 성킴 간호사님이 한국과 미국 비교하면 어떨까요? 비교하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일은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가 약간 좋은 점이 있다면은 이제 한국은 인력이 부족해도 어떻게든 메꿔가면서 막
없으면 없는 대로 일을 시키거든요. 분위기가 좀 그래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근데 꼭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막 의사나 뭐 이런 다른. 근데 여기는 이렇게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위험하게 일을 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일을 못하겠다 이거를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이런 적은 인력으로 내 면허를 걸고, 사실 제 면허를 걸고 다른 테크니션이나 이런 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간호사 면허로 다른 사람들이 업무를 하는 거라서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인원으로 뭐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난 일을 못하겠다 하면은 그게 먹혀요, 여기는. 네, 그래서 그게 오. 한국 신기하더라고요. 같으면은 뭐 간호사 두 분 일하다가 한 분이 일 안 하면 그냥 한 분이 두 역할 다 해야 되는데 그쵸. 근데 여기는 여기는 그렇게 안 해주는구나. 법적으로도, 네, 예.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고, 환자 몇 명의 간호사 1명, 환자 몇 명의 간호사 2명, 이렇게 있어서, 만약에 그걸 1명이라도 넘기면 간호사가 2명이 돼야 되고, 이런 식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간호사뿐만 아니라 이제 테크니션이나 다른 직종들도 그 인원수를 넘어가면은 1명이라도 넣으면은 1명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만약에 정말 돌발적으로 갑자기 누가 출근을 못 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어떻게 좀 커버를 하는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이게 적은 인력으로 여기는 굴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네. 그게 근데 좀 좋은 한국도 것 같아요. 마찬가지긴 할 텐데 노동법이나 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있지만, 분위기죠, 분위기. 그쵸, 분위기죠. 사회가 그쵸. 예.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뭐 눈치 주고 그러잖아요. 한국은 그쵸, 뭐 한 명이 그쵸. 없으면 너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여기는 일단 면허가 걸려 있다 하면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문제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면허를 잃을 수가 있다. 이렇게 돼서 누가 책임질 거냐. 내 면허, 여기는 한국처럼 면허를 잃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그게 끝이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고소가, 이렇게 문제가 법적 생기면 책임. 수를 당할 수도 있고, 그쵸, 법적 책임을 물 수도 있고, 이게 뭐가 네네.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이제 막 구글이나 이런데 제 이름을 치면은 면허 뒤에 이렇게 나온대요. 무슨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이어가지고, 그리고 면허를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네. 얘기를 하면은 여기는 그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계획했던 것, 그때 한번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더 괜찮은가요? 아니면 실망스러운가요? 여기 와서 어, 일하시는 게? 이건 솔직히 말을 해도 되나요? 네, 솔직히 말하셔야죠. 해주세요. 일단은 감염 관리는 여기가 진짜 잘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기계를 터치하거나 뭐를 할 때마다 장갑을 계속 바꿔 껴요. 그래서 코로나 때 물자가 없었지만 그런 거는 공급이 엄청 잘 됐어요. 막 마스크나 장갑이나 손 소독제 막 이런 거 엄청. 그리고 여기는 그게 엄청 중요한 거죠. 감염 관리가. 손을 엄청 깨끗이 씻고 무조건 한 번 뭘 만지면 장갑을 꼈다 벗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여기는. 근데 한국은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막 하진 않거든요. 특히나 병원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근데 여기는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철저하구나. 그쵸. 그거 되게 철저해요. 근데 네. 조금 약간 실망스러운 거는 제가 사실 투석실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투석실은 기계를 쓰잖아요. 근데 그게 네. 기계가 회사에서 기계가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막 우리가 차가 새로운 게 나오고 아이폰이 새로 계속 나오는 것처럼 네네. 기계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여기는 진짜 기계를 엄청 옛날 거를 써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찾아볼 수도 없는 버전을 써요. 엄청 충격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요? 네네. 그래서 되게 그게 너무 신기해요. 네. 네, 우리 성킴 간호사님처럼 이 길을 원하는 후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알려주고 싶은 얘기 있나요? 일단은 경력을 짱짱하게 쌓아야 한다는 거랑 그러고 아무래도 한국에서 무지막지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은 아무래도 여기 와서 살아남기가 조금 용이하긴 한 것 같아요. 이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한국에서 온 간호사들이 한국에서 살아남았는데 여기서 어디든 살아남겠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경력을 짱짱하게.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말이죠. 거기서 얼마나 환경이 이상하면 그러고 얼마나 극적이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왜냐면 영어가 아직도 너무 힘드니까. 네. 그래야. 코비드 상황이라서 지금 전과 그 이유를 비교는 할 수 없고 또 하나는 그 성킴님이 그 코비드 환자를 돌보는 건 아니긴 하지만 현재 코비드 상황이 좀 누그러지는 것 같습니까? 병원 내 아니면 여전히 사실 이거는 사실
저희 동네 노스캐롤라이나만 얘기가 해당되는 건 아닌데 다른 지역에 사는 간호사들 얘기를 들었을 때 코로나 환자가 늘었다 줄었다 한대요. 그래서 병동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는 환자들이 다 백신 비접종자라고 들었어요. 어머. 네, 어. 대충 다 백신 비접종자들이고 결국은 백신 안 제가 맞은 사람들이 코비드 그쵸. 걸려서 병원에 오는 그리고 거지. 똑같이 걸려서 와도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예를 들면은 백신을 맞으신 분인데 뭐 이렇게 들어오긴 했는데 되게 그냥 멀쩡하게 큰 문제 없이 호흡이나 뭐 이런 거가. 근데 나이가 젊은 분인데 되게 막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이러는 게 비백신자여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고 환자분들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맞았거든요. 백신을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다 이제 설득을 해서 맞았어요. 환자분들이. 다 맞았는데 가끔 이제 양성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코호트 클리닉을 따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누가 양성이 나왔다, 파지티브다 하면은 그 코호트 클리닉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거기 가면은 모든 다른 클리닉에서 온 양성 환자들만 있는 거예요. 코비드 양성 어머. 환자들만. 그분들이 양성인데 일반 클리닉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진료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근데 되게 갔다가 아무 문제 없이 돌아와요, 거의. 백신을 맞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저질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걸렸다는 사실도 어떻게 알냐면은 다른 문제로 병원을 가는 거죠. 예를 들면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니면 혈압이 너무 낮아가지고 아니면 다른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갔는데 요즘에 이제 듀크나 UNC나 입원하기 전에 다 스크리닝을 하잖아요. 코비드 검사를 네. 입원시키기 전에 그걸 하면은 나오는 거죠. 양성이신데 이러면서. 근데 그런 어머. 식으로 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저희한테 내가 어제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약이 안 들어서 응급실에 왔더니 나보고 코비드라고 한다 이러면은 저희는 그러면은 퇴원하시면 코호트 클리닉으로 보내드리겠다 해서 셋업을 막 하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네. 근데 그렇군요. 요즘에 되게 환자분들이라서 기저질환이 막 고혈압, 당뇨 이런 게 다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위중한 상태로 그러진 않으시더라고요. 다들 되게 잘 있다가 오세요. 10일 격리하다가. 네. 박경숙 간호사님은 코비드 전부터 간호 업무를 일을 하셨고 정말 처음에 코비드 상황이 닥쳤을 때 병원이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막 상황이 환자들도 많아지고 위험성도 굉장히 높고 그때 상황이 어땠나요? 처음에. 처음에 사실 우리가 한국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기는 벌써 이제 그 연말에 2019년 연말부터 우리는 굉장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양인인 저는 이것이 중국을 비롯해서 한국을 통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걸 굉장히 주의 깊게 매일매일 보면서 체크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사실 그게 정말 본격적으로 대비가 된 거는 3월이 지나서예요. 다음 해에. 그때까지 굉장히 불안한 그런 느낌들이 이제 그렇게까지 없다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 들어온 그 케이스가 들어오면서부터 준비를 하려고 했을 때 사실 저희도 물자가 엄청나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장갑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또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머. 이제 가게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환자로 왔던 분들이 이제 가져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방에도 물건을 둘 수가 없었어요. 환자들의 방에도 그 정도로 이제 물자가 없었고 마스크를 자기들이 만드는 것을 집에서 써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쓰라는 오더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면서 굉장히 불안했죠. 2월, 3월에 가면서 이제 마스크가 그때는 하루에 한 개만 이제 지급될 때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것이 정책으로 채택될 때까지. 그리고 마스크가 부족해도 집에서 만든 건 쓸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이제 병원 규정에 맞지 않는 천 마스크이기 때문에 쓸 네. 수가 없었고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또 모든 문을 통제하고 단 하나의 문만 열어놓는 이런 식으로 해서 출입자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또 굉장히 많은 긴 거리를 걸어다니게 됐고 이제 그리고 이제 바깥에 텐트가 설치되면서 간호사들의 역할이 계속 이제 바뀌어야 됐어요. 필요에 따라서 너는 로케이션이 릴로케이션이 일어난 거죠. 그런 걸 계속 적응을 해야 했고 주말에 간호사들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주말까지 우리가 계속 테스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환자들이 밀려 들어왔어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기본적인 수술, 그러니까 선택적인 수술은 다 정지가 됐고 환자들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아주 급한 환자들이 아니면 다수를 계속 밀어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으로 비디오로 환자를 대면할 수 있는 것들을 비디오로 전환하고 그런 전환기에 굉장히 많이 혼동스러웠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불안감이 증폭되어 있을 때 1년 넘게 사이에 저희가 백신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를 대하는
직접 환자를 대하는 간호사라든가 테스팅 텐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한 물자로 굉장히 불안 속에서 일을 해야 했고요. 실제로 많은 간호사들이 양성 환자 그리고 의사들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같이 거주하는 메디컬 스크린 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공간에서 많은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또 많이 감염이 걸렸었고, 실제로 진행되면서 코비드 때문에 사망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나요? 그런 정보를 저희한테 공유해 주지 않았어요. 네, 근데 아. 저희는 그 환자 수, 그다음에 사망자 수는 매일매일 저희가 통계를 받거든요. 저기 병원으로부터.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몇 명이 현재 입원했고 몇 명이 퇴원했고 24시간 동안 누가 죽었고 누가 뭐 에크모라든가 그런 치유 그 기계에 의존해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수시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전역에 올라가는 그래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과 사실 똑같은 축을 그리면서 저희 병원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아무리 숫자가 떨어져도 20명 이하로 떨어졌던 적은 없어요. 환자 수가 올라가면 거의 200명 가까이 올라갔다가 네, 그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실제로 완전히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의 그 비율, 현재 감염돼 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에 주사를 맞았던 즉 그런 돌파 감염이 돼서 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백신 안 맞아서 온 사람들의 비율도 항상 제공해주기 때문에 가장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요즘 아까 성킴 간호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계속 환자 수가 늘었다 줄었다 한다 그러거든요. 박경숙 간호사님 보실 때 좀 어떠세요? 요즘은 좀. 예, 그러니까 이 델타가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많이 줄었었어요. 백신이 들어오면서 백신을 맞으면서 또 떨어져서 상당히 밑에 낮은 숫자까지 내려갔었는데 델타 베리언트가 그러면서 굉장히 올라갔었거든요. 거의 최고봉이었던 그 작년 크리스마스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맨데토리 백신을 굉장히 강요했잖아요. 사실 저희 병원에도 거의 60%밖에 백신을 안 맞았었어요. 근데 그 맨데토리가 되면서 이제 그게 80%, 90%를 가고 사실 또 많은 간호사들이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그 듀데이트에 와서 맞기도 했고요. 저희가 굉장히 바빴어요. 그 샷을 주느라고. 그랬고 이제 그랬는데 역시도 그만두신 분들이 있고요. 네, 현재도 떨어졌어도 이렇게 플래토를 그리고 있어요. 그렇구나.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많은 인플루이들이 샷을 맞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 샷을 맞고 부스터 샷도 맞고 있지만 약간의 그 플라토를 그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낮아졌지만. 네, 저기 이원호 간호사님 그 정신과 병동은 어떤가요? 코비드 상황이? 네, 지난달까지만 해도 코비드 병동이 따로 있었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면서 코비드 병동은 닫았고, 네, 그리고 더 이상 환자가 이제 들락거리지 않아서 가끔가다 이제 한 명씩 포지티브가 나오면 그분만 따로 격리해서 하고 있고, 요즘은 그래서 특별히 코비드 관련해서 특별히 이슈는 그 병원 안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백신을 철저하게 다 맞추고 또 코비드 검사를 들락거릴 때 항상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많이 줄어든. 네. 현재 그 뉴스나 신문에 보면은 접종 의무 특히 공무원 김영훈 교수님도 지난번 정치 타짜 시간에 얘기하셨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네. 예,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런 소식을 볼 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들의 그런 강한 거부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데이터가 입증하는 것이 그런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간호사로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do not harm이거든요. 그죠? 물론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해를 절대 끼쳐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 함을 하는 것이 그분들은 해를 끼치는 게 명확할 때는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주사 맞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그렇죠. 예.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 간호협회에서 우리 한인 간호사들이 조직되어 있어야 할 필요성은 뭘까요? 제가 이번에 사실 이 제외 한인 간호사협회는 처음 가봤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쉴 겸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간 것이 굉장히 컸었는데 사실은 다른 지역 간호사 협회들이 일을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감동과 영감을 받았어요. 저희는 아까 이원호 부회장님이 말씀하셨던 장윤정 교수님이 창립하시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서 도움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학술적으로 커리어를 더 이렇게 진보시키는 것이라든가 처음에 이제 정착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저희가 지역 사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아직도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조직, 특히 시카고나 뉴욕 같은 경우는 한인들이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거의 막 간호협회 역사 자체도 50년 막 이렇게 되지만 그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았어요. 그리고 단지 그냥 현직에 있는 간호사나 학술을 공부하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그 리타이어 하셔서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협회에 많이 오셨거든요, 이번에. 그분들은 네. 날씨가 70, 80이 되셨는데도 리더십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셨고 심지어 현지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그 양로원, 이렇게 요양원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 모자를 뜬다든가 뭐 양말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분들의 삶을 헌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과 못지않은 그런 열정으로 모든 행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점 이 노스캐롤라이나 쪽에서도 한인 그 규모가 커지고 있고 또 다른 지역도 그러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랬을 네. 때 이 조직이 그런 정말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삶 전체가 그 지역 사회와 연결되어서 쭉 가면서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간호협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지금 네. 이원호 부회장님의 배경을 보면은 이렇게 빛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성자, 네, 예수님 네. 뭐 이런 분들을 뒤에 그 후광인데 사실 간호사라는 분들이 그런 후광을 받을 만해요. 그 아름다운 미담이 맞아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본인들이 맞아요. 거의 직업이라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월급을 받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정말 그 헌신하는 어떤 이미지 그런 게 많잖아요. 사회에 그 아픔을 치유해주는 뭐 이미지. 이원호 부회장님이 그 배경 너무 잘 을 어울리죠? 너무 잘 고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우리 김영원 교수님. 정치 쪽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1980년대 식으로 한국 정치적인 그 상황을 생각하시고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들. 예전에 이런 얘기 저 좀 들었었거든요. 한국에서 전두환 시절에. 갑자기 제 나이가 너무 또 밝혀진 것 같은데. 이인재까지 나왔어요, 아주. 대부분 모를 거야, 아마 요즘 저 이인재가 아우, 누군지. 50대가 나오고 막 그러네요. 그 당시에 왜 위에 계신 분들 뭐 어디 현장 방문하고 이러시면 항상 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묻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네. 뭐 네. 요즘도 그렇겠지만은.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이제 저희 병원에서 그 미팅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간호사 슈티지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건 한두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간호사들이 조기 은퇴를 많이 했고요. 직장을 좀 더 편하고 환자를 직접 대하지 않는 쪽으로 많이 옮기고 계시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간호사를 채용을 했어도 지키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그 적은 넘버로도 이 사회의 또 요구를 계속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왔지만 그 심각한 번아웃, 그러니까 굉장히 완전히 지쳐버리는 것들을 저희가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통계에 의하면 간호사들이 의료계 쪽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가장 또 자살률이 높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 이분들의 사실 정신건강, 그런 그 셀프 케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려면 사실은 이제 숨어있는 간호사들이 되게 많아요. 한인 간호사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시지 않고 사실 각계전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이 가족이 여기 없다면 훨씬 더 그런 외로움과 싸워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같이 나와서 같이 사실 간호사들이 서로 어울리는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자기 얘기들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처한 그런 그 현재의 그런 좌절이라든가 힘든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것들을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면 간호사들끼리 이해할 수 있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래요. 뭐 후배한테 부인 뭐예요? 그럼 간호사예요. 그러면 야 간호사면 뭐 그냥 돈 많이 벌겠네. 뭐 보통 이러잖아요. 야 요새 뭐 간호사 대우 좋잖아. 바쁘고 막 그냥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거든요. 돈 많이 번다. 뭐 일자리 찾기 쉽다.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이런 급 반성을 하게 되네요.
오늘 직접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꼭 일자리 찾기 쉽고 돈 많이 벌고 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이렇게 번아웃이 되고 돌봄 속에서 본인 스스로의 건강이나 정신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뭐 정말 자살도 하시고 뭐 그만두시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다른 단체의 그 오랫동안 50년, 60년 그런 지속된 단체들에서 보니까 특히 은퇴하신 분들도 굉장히 외로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단체에 속해서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사명도 계속 이제 지켜나가시고. 그래서 사실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코비드 네.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최일선의 뭐 간호사분들은 영웅이다 뭐 이렇게 구호처럼 뭐 얘기만 하지만 그 실제적인 그 아픔이나 이런 그 굉장히 어떤 땐 위험한 지경에도 빠지고 있는다는 사실들은 잘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오늘 미우사가 이렇게 간호사분들을 나오게 하셔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는 참 잘했다고 생각돼요. 이거 잘 모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원호 부회장님의 앞으로의 포부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현재 이제 회장님도 계시고 앞으로 운영진이 내년부터 이제 임기를 시작할 텐데 제가 이제 회장님이 뜻하는 바를 잘 이룰 수 있게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해야 하겠고 내년 한 해 동안 정말 코비드가 잘 진정이 돼서 모두가 이제 코비드 전 노말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마음 안에서 이제 또 노스캐롤라이나 간호협회 또 여러 가지 좀 지역사회에 말씀하신 대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조금 새롭게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노스캐롤라이나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계시면 저희 한인 간호사 협회에 정보가 있어요. 저희 그 다음 카페에 NC 다음 카페에 있으니까 거기 통해서 연락 주시고 같이 함께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말 그 희생정신, 그런 노력, 이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노스캐롤라이나 한인 간호사협회, 그 조직력으로 인해 한인사회 또는 주류사회의 의료 건강 부분에 더 효율적으로 이바지하게 되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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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